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이게 이제 피디 계약 조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피디 계약 조건뿐만 아니라 여타 계약 조건에도 합리적인 계약이라면 다 들어가 있는 계약 조건이 아닌가.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집안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은 저희들은 불리한 물리적 장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 조건의 내용 그리고 현실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개를 네,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정의균 부사장입니다. 네, 저 강인규라고 합니다. 예, 강인규 부사장님이십니다. 뭐 여느 때 마찬가지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은 PD 계약에서는 레드북과 그 다음에 MDB에서 하고 있는 핑크북, 그 다음에 옐로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물리적 조건으로 4-12조항에 나오는 계약 조건이죠. 여기서 물리적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포함하여 가지고 Natural Physical Condition 혹은 인위적으로 만든 지작물을 말하고 주로 지하 조건이나 어떤 수문에 관련돼서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앞에 unforeseeabl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상치 못하는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예상치 못하느냐 경험 있는 시공자가 우리가 베이스 데이트 이전까지 발주자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봐야 되겠고 만약에 시공자가 현장에서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을 조우했을 적에는 엔지니어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엔지니어는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지시가 베리에이션에 해당된다 같으면은 클로즈 13에 의해서 베리에이션으로 할 수가 있고 이 베리에이션이 합의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클레임으로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단 휘딕 조건 같은 데서는 기후 조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피디 계약 조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클레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4-11조항에 보면 그 시공자는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하고 모든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면 뭐 명확한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그 감독이 거부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입찰을 하실 때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를 보시고 그 unforeseeable 컨디션이 발생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발주처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foresee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조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견적을 하실 때 나는 어떤 스펙, 그 다음에 발주처 제정한 지오 테크니컬 리포트 이거에 기준을 해서 내 금액 기준은 이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근거해서 그 이거는 베리에이션이다. 아니면 지금 전에 얘기했듯이 감독이 계속 거부를 해가지고 공사는 해야 되니까 공사 연결되면서 가면서 해결은 안 되고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레임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클레임으로 가게 되면 이제 클레임 자료를 또 확보하는 거와 시공장에 입증해야 되니까. 네, 일단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 피디 계약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4.12조항 불리한 물리적 장애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아까 이제 자연적인 것도 되고 인위적인 것도 되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들이 여기 해당되는 건지 주로 서페이스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롤릭
그 컨디션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 어떤 수문 조건들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첫째로는 현장에서 발생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물리적 조건이 돼야 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시공자가 베이스 데이트 이전에 발주자가 준 4-10에 의한 사이트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기나 공사비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이트 조건이 달라져도 이것이 시공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지하 수위가 높아진다거나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공사에 불리한 면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어. 엔지니어는 이런 이와 같은 시공자의 통지를 접하거나 클레임을 접하면은 첫째는 경험 있는 시공자가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져서 유리한 것은 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판단할 때 전부 유리한 것만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순감액은 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들을 다 따져보는데 불리한 조건을 따져봤을 때 발주자에게 도리어 거꾸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돈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지작물 중에 이제 지하 매설물 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인위적인 지작물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아까 이제 입찰 때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베이스 데이트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베이스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28일 전. 그렇습니다. 28일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28일을 주는 이유는 요새는 이제 공사가 규모가 커져서 다큐멘테이션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짧은 기간을 줬을 적에는 입찰 서류에 시공자가 견적을 했을 적에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28일이면 4주니까 충분한 시간이 돼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고려를 해주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8일 날짜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이제 강규 부사장께서 말씀하신 4.12조항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네. 이제 불리한 물리적 장애가 발생하면 베리셔 또는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규 부사장께서 이제 4.11조항에 보면 네. 입찰하기 전에 모든 리스크들 좀 고민해서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입찰 금액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라. 이러면 좀 충돌되는 조항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4-11조항은 낙찰 계약 금액의 정확성과 충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 조항이 4-10조항이 사이트 데이터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데이터는 베이스 데이트 이전에 발주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와 같은 환경이라든가 그 서브서페이스라든가 수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시공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그와 같은 받은 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시공자 책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베이스 데이트 이후에도 발주자가 그런 것들을 입수를 더 했을 적에는 그것도 또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공자가 과연 인지할 수 있었느냐,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점을 유리해야 되는데 4-10조항 사이트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은 시공자는 비용과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그와 같은 범위 안에서 시공자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입찰 기간이라는 것들이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날짜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시공자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들하고 두 번째로는
낙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공사에 대해서 무조건 많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코스트 앤드 타임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경험 있는 시공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발주자하고 시비가 붙을 적에는 그런 점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공격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오 테크니컬 리포트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두껍게 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공자가 나중에 아니 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난 못했으니까 이건 뭐 크레임이다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예, 예. 그거는 뭐 뭐 자료 딱, 예. 일단 입찰 문서는 다 검토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불리하다. 그 예측하지 못했다고 시공자는 주장하지만 감독이나 발주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분석하면 나오는 문제였다. 현장 조사해 보면 나오는 문제였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트 오브 타임, 거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가 또 이제 전제 조건이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그 힘든 점이 있는데 입증하는데 이 정의에 보면 그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경험 있는 시공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경험 있는 시공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텐데. 경험 있는 시공자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 같으면 우리가 공사에 입찰을 할 적에는 PQ 절차를 통하거나 아닐 것 같으면 발주자가 프리 서렉션 했다는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일단 낙찰자가 됐다는 것은 경험 있는 시공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공자한테는 조금 좀 불리한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경험 있는 시공자의 예를 들어 가지고서 판례를 하나 볼 것 같으면은 저쪽에 지중해 그 지브랄터 해협 있는데 영국에 포대가 하나 있습니다. 약 300년 정도의 포대를 하고 있었는데 군 시설을 300년을 했으니까 그 땅이 상당히 오염이 됐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개발을 하느라고 했는데 언슈터블 메터리얼을 1만 루베를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큰 전석 볼다가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시공자가 실제로 해보니까 언슈터블 메터리얼이 이게 1만 루베가 아니라 10만 루베 이상 나왔고 볼도도 한 5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판정은 이게 법정에서 판정이 어떻게 났는가 하니까 볼더에 대해서는 30%가 실질적으로 50%가 나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언슈터블 메터리얼에 대해서는 경험 있는 시공자라면 30년 동안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랄 것 같으면은 언슈터블 기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언슈터블 메터리얼이 상당히 많은 걸 예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1만 루베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언슈터블 그 메터리얼에 대한 시공자의 모든 비용을 넣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따라서 그것은 1만 루베가 10만 루베가 돼도 돈을 주지 않는 걸로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경험 있는 시공자가 어디까지 예측해야 되는가 하고 경험 있는 시공자가 그 자기들이 감수해야 되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여러모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입찰할 때부터 내가 만약 클레임에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좀 하고 근거도 좀 남겨놓으시고 입찰서 잘 읽어보셔가지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것들. 이게 좀 전문가가 좀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실버북 같이 EPC 턴키에서는 unforeseeable difficulty라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공자 책임으로 해가지고서 무슨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 베리에이션도 안 해주고 클레임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에서도 시공자가 입찰할 적에 어떤 조건을 달아 입찰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엔지니어는 시공자가
그런 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의 일부로서 구성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들도 아마 시공자가 좀 가져야 되고, 하나 돈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비용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발주자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코스트만 클레임을 할 수가 있고 프라피트는 클레임을 못하게 돼 있죠. 예. 발작 규칙이 아니니까. 예. 근데 그걸 꼭 발주처가 뭐 쓸데없는 돈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모든 시공자가 가격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애가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발주처가 뭐 줄 자료도 안 주고 무조건 뭐 다 네 리스크다 이러면 어차피 그 낙찰 금액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렇게 보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직도 실버북 우리가 제목이 이제 EPC 턴키용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실버북은 이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불리한 물리적 장애,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장애 여기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버북을 쓸 때는 더더욱이 좀 우리 입찰 때 예측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아마도 입찰 때 제한하는 거는 그냥 그 보통의 입찰 이런 경우에 PQ에서 아마 디스퀄리파이 당할 수가 있을 텐데 조건을 붙이면, 그렇습니다. 실업법 같은 경우는 협상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 경우는 민간 투자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휘딕에서 실버북을 만들 적에 이와 같은 unforeseeable physical 컨디션이 많이 있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는 실버북 계약서를 쓰지 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디자인 비울트로 해가지고 옐로우북 계약서를 쓰는 것들이 좋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경험으로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인데 그 산에 이제 터널을 뚫어야 되잖아요. 물을 빼야 네. 되니까. 근데 산은 뭐 그 조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해외 업체인데 그 다른 건 저 실버북을 쓰면서 럼섬을 갔는데 그 부분 터널 쪽 부분만 물량 정산하는 네,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섞어 쓸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좀 hedge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공사 입찰을 준비할 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내가 공사를 수주하고 싶으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분명히 공사비 늘어날 그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내가 봐서 딴 사람들은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퀘스천을 한다. 퀘스천을 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는 반영해야 됩니까? 이러면 그 감독에서 반영해라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아니면 이거는 나만의 그 코스트 세이빙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러면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입찰할 때 스터디를 많이 하시면. 예, 입찰할 때 이제 퀘스천 앤서 그것이 계약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퀘스천 앤서가. 퀘스천 앤 앤서는 들어오죠. 일반적으로 계약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뭐든 누가 질문을 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답변을 쓰고 그 답변을 쓴 것들은 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에 들어온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내가 잘 모르겠다, 위험하다,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퀘스천 앤서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때도 전문가들 좀 불러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퀘스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얘기 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4-10의 사이트 데이터는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발주자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시공자한테 인위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피지빌리티 스타디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 그러는데 입찰할 때는 그것은 싹 감추고 시공자한테 안 줬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피지컬 컨디션이 문제가 많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는 낙찰을 한 시공자나 입찰을 할 적에 피지빌티 스타디라든가 이런 것을 한 데이터를 자료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같으면 반드시 보고 야중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피지컬 컨디션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집안 기본적으로 집안 외에도 있지만 집안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이 다 집안 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사건이고 한번 터지면 큰 금액의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계약 조건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